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시장의 테마만 잘 따라가면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시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한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계속 개선이 되면서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지는 않으나 주가는 또 정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고 해서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테마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뭡니까? 그 남북 경협이 그동안 말만 많았죠. 네네. 말만 뭐 이게 진행이 된다, 만다,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향후에 뭐 진행이 되면은 뭐 얼마만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러한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을 쓴다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법 우리가 좀 꿈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러한 스토리도 좀 있고 했지만 계속해서 좀 스토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실체가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 실시하게 되는 경협이 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북 경협이 임박했을 때는 보건, 의료 관련주를 섭렵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야기를 김동희 대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일단 돈이 오고 가는 건 지금 아직 어려우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주목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일단은 뭐 시적절하게 뭐 진입을 하는 것이 좀 지금은 뭐 시장이 좀 급변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꾸준하게 한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이 시간의 주제에 맞게 좀 그때그때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시장이 엄청난 패닉장에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는 구간에 나와서 제가 좀 장황하게 사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패닉에 좀 당황하지 말자. 여기서 패닉의 끝자락에서 좀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고 좀 말씀드렸는데 좀 시장은 좀 일정 정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좀 그날도 경협주를 말씀드리면서 경롱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목표가로 10,000원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좀 당일날 목표가가 좀 가는 이러한 움직임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 시적절한 좀 테마를 좀 찾아봤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난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정상회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지난 10월 15일 날 열렸었는데 여기서 공동 합의문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 심도 있게 좀 봤는데 경협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도, 산림, 보건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명시가 됐는데 철도는 10월 하순에 공동조사 후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산림은 10월 22일 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산림 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는 남과 북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이렇게 좀 임박이 돼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철도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보건 의료도 그렇고 김동희 대표가 지금까지 저희에게 참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또 실현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보건 의료를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해 보이시나요? 일단은 그 탑픽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이 공동보도문에 보면 세 가지 분야 철도도 있고 산림도 있고 보건의료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건의료를 왜 이 시기에 맞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철도 같은 부분은 남북한 좀 의지가 있더라도 좀 여러 가지 좀 제재가 걸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거대한 인프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운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림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간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경롱이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미 목표가에 좀 단기 목표가에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좀 가름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보건의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 시에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그래서 다른 사전 조사나 막대한 비용 그리고 제재 위반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투자에 비해서 먼저 선행될 수 이 부분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보건의료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타자는 말라리아와 결핵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염성 질환 중에서 지금 북한에서 시급히 창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의약품이 바로 말라리아와 결핵이죠. 이거는 2011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네네. 됐었는데 활발하게 지원이 되다가 이 부분이 끊겨버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의약품이 없어서 다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결핵보다는 말라리아는 전염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특히 이제 이 병을 옮기기 때문에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모기가 남한까지 넘어오게 되면 남한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2011년까지 이 부분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프라, 뭐 철도라든지 산림을 하기 위해서 뭐 식재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제재 위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약품 지원은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라리아와 같은 혹은 결핵과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품을 우리가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관련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제가 타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단 한 종목이 타픽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신풍제약인데 이 신풍제약이 타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그 말라리아와 관련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신풍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신풍제약을 이 시간에 이 말라리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7천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월 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미국 이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미국 FDA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세가 급등해서 뭐 상한가 근처까지 시세가 분출되면서 지금 단기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의 매수 시점이 좀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적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이제 보건의료협력은 10월 말에 이제 분과가 열린다고 그랬죠. 이제 10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슈화되면서 바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는 이건 과립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쉽게 이렇게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말라리아에 많이 걸리는데 여기 굉장히 좀 적합한 형태고 소화가 복용 가능한 과립형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북 경협을 떠나서 올해부터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나오면은 타픽주는 신풍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협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없다면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신풍제약이 어떤 그 성장이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혹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요. 지금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좀 관련해서 좀 소식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신풍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뇌졸중 치료제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임상 이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신약이에요. 근데 이 뇌졸중이 글로벌 연간 사망률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 블록버스터급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도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를 하고 유일하게 이제 성공한 제약사가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아주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죠. 여기서 액티라제라는 이러한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하고 났더니 여러 가지 좀 부작용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이 뇌졸중 치료제가 그래서 좀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는 불치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골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골에 그 빠져나가는 비율을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그렇죠. 악화되는 걸 좀 줄여주는 그렇습니다.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도 불치병인데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네네. 게 과연 연골 재생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악화되는 걸 멈추는 정도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이 신풍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이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골 형성을 좀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회사 측에서는 2020년까지 적어도 2개 정도의 신약을 FDA 승인을 받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얼마 전에 이 그 말라리아 관련해서 이 치료제가 또 미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풍제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리하게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에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약 모멘텀도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협주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지난번에 7,000원대에서 말씀드릴 때 목표가 단기 목표가를 1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1,6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고향 앞으로 온 상태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여기다가 10월 말에 이 바로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이 작동하면서 신풍제약이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경협의 역사적인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10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러한 네네. 관점에서 주목을 한번 해볼 만한 때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함께 동반 상승할 때 신풍제약도 보니까 12,750원 선까지도 올라서기도 했었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고점을 찍고 지금은 한 7,40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그 차트를 좀 비춰주시는 것이 좀 가능하면 네네. 제가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될 드리도록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까 그 말씀해주셨던 연초에 좀 고점이 12,750원 요 고점대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쌍봉을 형성하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6,000원대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죠. 근데 그 9월 달에 9월 중순에 이제 한 7,000원대에서 제가 단기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좀 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이때 이제 그 이후에 FDA 희귀의약품 지정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가 나오면서 1,600원까지 갔고 지금 다시 내려왔죠. 이게 구간에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패닉이 오면서 좀 급락을 한 시장이 다 함께 내려갔을 그러한 텐데요. 종목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10월 말에 남북 경협의 모멘텀 첫 스타트를 끊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업이 신풍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주나 아니면은 경협주에 비해서 오른 게 없어요. 그 경협주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서 이 펀더멘털에 대한 논란, 이게 과연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남북 경협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가장 선두에 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고 가격 또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표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000원.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신약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신다면 연초에 형성했던 12,000원 정도 수준대까지 보셔도 무방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어떠한 단기적인 모멘텀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10,000원까지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또 시장에 이제 네. 뭐 지난번처럼 뭐 패닉이 온다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가 뭐 항상 주가라는 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6,500원 선 정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 가운데 가장 임박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보건 의료 분야 가운데 신풍제약을 최선호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